법원이 정말 크고 웅장하다. 우리 딸이 이런 곳에서 일하다니. 윤철은 신기해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서진은 그런 아버지가 안쓰러우면서도 부담스러웠어요. 서진아,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럽다.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다녀도 될까? 아버지. 서진은 말을 맺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동네 아저씨들이 다 부러워해. 윤철이가 복이 많다고 하더라. 윤철은 계속 기뻐했지만 서진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어요. 뭐든지 말해봐. 앞으로 제 직장에 관련된 일들은 조용히 해주셨으면 해요. 윤철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뜻이니? 법원이라는 곳이 좀 보수적인 곳이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요.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오늘도 사랑합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윤철은 눈을 떴습니다. 30년 동안 반복된 습관이었어요. 몸이 알아서 깨는 거죠. 침대에서 일어나 서진 이와 함께 했던 집을 둘러봤습니다. 딸 서진이 대학에 입학한 후 혼자 사는 이 집은 언제나 조용했어요. 오늘도 시작이구나. 윤철은 혼잣말을 하며 세면대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55의 나이보다 더 늙어 보였어요. 거친 손, 주름진 얼굴, 구부정한 어깨, 모든 것이 긴 세월의 노동을 말해주고 있었죠. 간단히 세면을 마치고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남색 바지와 형광 조끼, 그리고 낡은 모자까지. 이 옷들은 윤철의 일상이자 자존심이었어요. 비록 누군가에게는 하찮아 보일 수도 있지만 윤철에게는 가족을 책임지는 의미 있는 유니폼이었거든요. 집을 나서니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거리가 펼쳐졌습니다. 가로등만이 외롭게 켜져 있고 간혹 지나가는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도로를 비췄어요. 윤철은 이런 고요한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세상이 깨어나기 전에 평온함이 마음을 안정시켜줬거든요. 시청 앞 광장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모두 윤철과 비슷한 나이대의 남성들이었어요. 긴 세월을 함께 일해온 전우 같은 존재들이었죠. 윤철아, 서진이는 잘 있나? 동료 중 한 명인 기수가 물었습니다. 윤철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응, 요즘 판사 연수받느라 바쁘다고 하더라. 판사라니. 정말 대단하다. 우리 윤철이가 복이 많아. 그러게 말이야. 내가 뭘 잘했다고 이런 딸을 뒀는지 모르겠어. 윤철은 겸손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환경미화원인 자신이 판사가 될 딸을 키워냈다는 것이 기적 같았거든요. 작업 도구를 챙기며 윤철은 오늘 담당할 구역을 확인했습니다. 시청 주변 번화가였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청소할 것도 많았죠. 하지만 윤철은 이런 일에 익숙했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자. 팀장이 구호를 외치자 모든 사람들이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도시를 깨끗하게 만드는 중요한 일이었어요. 윤철은 자신이 담당하는 거리로 향했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천천히 걸으며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들을 치웠어요. 담배꽁초, 휴지, 낙엽, 때로는 음식물 쓰레기까지 다양한 것들이 거리를 어지럽혔죠.
사람들이 조금만 더 신경 써주면 좋을 텐데. 윤철은 속으로 생각했지만 불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일이고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자 거리에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에 나선 직장인들, 조깅을 하는 사람들, 아침 장을 보러 가는 주부티, 모두들 바쁘게 지나갔어요. 윤철은 그들을 바라보며 서진을 생각했습니다. 딸도 지금쯤 어디선가 바쁜 하루를 시작하고 있을 테죠. 판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내 딸은 정말 대단해. 윤철은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거리를 청소했습니다. 깨끗해진 거리를 보며 만족감을 느꼈어요. 비록 하루 종일 하는 일이지만 이렇게 깨끗해진 거리를 볼 때마다 보람을 느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과 함께 작은 공원에 모여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간단한 김밥과 물이 전부였지만 함께 나누어 먹으니 맛있었어요. 윤철아, 서진이 언제 판사 임용되나? 다음 달이면 발표 날 거야. 떨어질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네. 걱정 마라. 그 똑똑한 딸이 떨어질 리 없어. 동료들의 격려에 윤철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혹시 딸이 자신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죠. 오후 작업을 계속하며 윤철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심히 봤습니다.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 깔끔한 옷차림의 학생들, 그들과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며 괜스레 위축되었어요. 서진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윤철은 괴로웠습니다. 딸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지만 혹시 딸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항상 있었거든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철은 휴대폰을 꺼내 서진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번호를 누르다가 멈췄어요. 바쁠 텐데 괜히 방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음에 하자. 윤철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터벅터벅 집으로 향했습니다. 빈집에 혼자 들어가니 더욱 쓸쓸했어요. 예전에는 서진이 있어서 집이 따뜻했는데 이제는 너무 조용했죠. 저녁을 간단히 해결하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각종 사건 사고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 중에 법원 관련 뉴스도 있었죠. 우리 서진이도 저런 곳에서 일하게 되는구나. 윤철은 뿌듯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과연 자신 같은 아버지를 둔 것이 딸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밤늦게 서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안녕히 주무세요. 내일 전화드릴게요. 짧은 문자였지만 윤철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딸이 자신을 생각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고맙다, 서진아. 윤철은 휴대폰을 가슴에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또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하지만 딸을 생각하면 힘이 났어요. 서진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고 싶었거든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 24층. 서진은 넓은 거실에서 법전을 펼쳐놓고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판사 임용을 앞두고 마지막 점검을 하는 중이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 최신형 노트북, 비싼 법학서들. 모든 것이 성공한 예비 법조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아버지. 서진아, 공부 중이었니? 방해한 건 아니지? 윤철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시계를 봤어요. 오후 2시였죠. 아니에요. 잠깐 쉬고 있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너무 무리하지 마라. 몸이 제일 중요해. 네, 알고 있어요. 대화가 어색하게 이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언제부터인가 아버지와의 대화가 부담스러워졌어요. 아, 그런데 서진아. 다음 주에 시간 되면 한번 만날 수 있을까? 아버지가 밥이라도 사고 싶어서. 서진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중요한 세미나가 있었어요. 법조계 인사들이 많이 참석하는 자리였죠. 다음 주는 좀 바쁠 것 같아요. 다음에 시간 되면 연락드릴게요. 윤철의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바쁘니까 어쩔 수 없지. 건강 챙기고. 네, 아버지도요. 전화를 끊고 서진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변함없었지만 요즘 들어 함께 있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특히 사람들 앞에서는 더욱 그랬죠. 얼마 전 법대 동기들과 만났을 때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모두들 부모님 직업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는데 서진만 애매하게 얼버무렸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공무원이에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환경미화원도 공무원이니까요. 하지만 정확한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죠. 서진은 자신의 이런 모습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법조계는 생각보다 좁은 세계였고 인맥과 배경이 중요했거든요. 저녁 시간 서진은 법학원 동기인 민수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민수의 아버지는 유명한 변호사였고 어머니는 대학 교수였어요. 서진아, 너희 아버지는 뭐 하신다고 했지? 민수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서진은 당황했어요. 아, 공무원이세요. 어느 부처? 혹시 고위직이신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일반 공무원이에요. 서진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 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공무원이면 안정적이잖아. 요즘 같은 세상에는 최고지.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서진은 내내 불편했습니다. 왜 아버지에 대해 당당히 말하지 못하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진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어요.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 일하러 가는 아버지가 대단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친구들의 부모님들과 비교하게 되었고 점점 아버지의 직업을 부끄러워하게 되었어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 서진은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정작 자신은 아버지를 부끄러워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서진은 법원에서 실습을 하던 중 우연히 노동 관련 재판을 방청하게 되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일하던 청소 용역 직원들이 부당해고당한 사건이었어요. 원고석에 앉은 사람들을 보니 아버지와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친 손, 구부정한 어깨, 소박한 옷차림. 모든 것이 아버지를 떠올리게 했어요. 저희는 그냥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했을 뿐입니다.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고 앞이 막막합니다. 한 아저씨의 증언을 들으며
서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혹시 아버지도 이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을까요? 재판이 끝나고 서진은 복잡한 마음으로 법원을 나섰습니다. 자신이 앞으로 만날 수많은 사건들 중에는 아버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서진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서진아, 웬일이야? 먼저 전화를 주다니. 윤철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그래, 고맙다. 아버지도 서진이 목소리 듣고 싶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버지, 일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날씨가 좋아서 일하기 좋더라. 아버지, 혹시 일하면서 힘든 적 없으세요? 윤철은 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 그냥 궁금해서요. 힘들어도 너 생각하면 괜찮아. 우리 서진이가 열심히 공부하는 걸 보면 아버지는 뭐든 할 수 있어.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자신을 먼저 생각했는데 정작 자신은 아버지를 부끄러워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왜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건강 조심하세요. 응, 서진이도 몸 챙기고 너무 무리하지 마. 전화를 끊고 서진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다음 날 서진은 법학원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민수를 만났습니다. 서진아, 어제 우리 아버지가 물어보시더라. 너희 아버지 어느 부처에서 일하시냐고. 서진은 당황했습니다. 왜, 왜 그런 걸 물어보시죠? 아, 판사 임용되면 축하 모임 같은 거 할 때 부모님들도 초대하잖아. 미리 알아보시는 것 같아.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자리에 아버지가 오면 어떡하죠? 작업복이 아닌 정장을 입은 아버지의 모습이 어색하게 상상되었어요. 서진아,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 괜찮아요. 좀 피곤해서. 서진은 얼른 자리를 정리하고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계속 이곳에 있으면 더 어색한 질문을 받을 것 같았거든요. 밖으로 나와 서진은 깊이 숨을 쉬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아버지를 숨기고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법조계는 인맥이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배경이 좋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서진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아버지와 거리를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안해요,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서진은 속으로 아버지에게 사과했습니다. 판사 임용 발표가 있던 날 서진은 결과를 확인하고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꿈꿔왔던 판사가 된 것이었어요. 가장 먼저 아버지에게 연락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버지, 합격했어요. 서진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자 윤철도 기뻐했습니다. 정말 우리 서진이가 판사가 됐다고? 아이고, 꿈만 같다. 윤철의 목소리에서 자랑스러움이 가득 느껴졌어요. 30년 동안 거리를 청소하며 키운 딸이 판사가 되다니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거든요. 아버지, 오늘 저녁에 만나서 축하 식사할까요? 그래, 좋지. 아버지가 맛있는 거 사줄게. 하지만 서진은 곧 현실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법학원 동기들과 축하 모임이 있었어요. 그들의 부모님들도 참석할 예정이었죠. 아, 그런데 오늘은 좀 바쁠 것 같아요. 내일 만날까요? 윤철의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아, 그래. 바쁘겠지. 내일이라도 좋아. 전화를 끊고 서진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녁 축하 모임 장소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서진이 도착하니 이미 여러 명의 동기들과 그들의 부모님들이 와 있었어요. 서진아, 축하해. 우리 모두 판사가 되다니 정말 대단하다. 민수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아버지가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서진 씨. 민수에게 많이 들었어요. 판사 임용 축하드립니다. 민수의 아버지가 명함을 건네며 인사했습니다. 유명 로펌의 대표 변호사라는 타이틀이 인상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서진도 정중히 인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위축감이 들었어요. 다른 동기들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학 교수, 의사, 기업 임원, 모두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었죠. 서진 씨 부모님은 오늘 오시지 않나요? 한 동기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서진은 당황했어요. 아, 오늘 일이 있어서 못 오셨어요. 아, 그렇구나. 다음에 꼭 뵙고 싶네요. 무슨 일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서진은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언젠가는 들킬 게 뻔했어요. 식사가 진행되면서 부모님들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모두들 자녀 자랑과 함께 자신들의 사회적 성공담을 나누었어요. 서진은 그 대화를 들으며 더욱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민수가 어릴 때부터 법조인이 되겠다고 했거든요. 아버지를 닮은 것 같아요. 저희 아이도 그래요. 어려서부터 법정 드라마를 즐겨봤죠. 서진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새벽에 일어나 일하러 가는 모습, 퇴근 후 피곤해하면서도 자신의 숙제를 봐주던 모습, 그런 아버지가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게 됐을까요? 며칠 후 서진은 첫 근무지 발령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어요. 꿈에 그리던 곳이었죠. 아버지, 발령 났어요. 서울중앙지법이에요. 서진이 전화로 알리자 윤철이 기뻐했습니다. 정말 우리 서진이가 그 유명한 곳에서 일하게 되다니. 네, 다음 주부터 출근해요. 서진아,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럽다. 우리 가족 중에 이런 큰 인물이 나올 줄 몰랐어. 윤철의 말에 서진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데 정작 자신은 아버지를 부끄러워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첫 출근 때 한번 구경 오실래요? 서진이 말하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진짜? 내가 가도 될까? 네, 물론이죠. 하지만 서진은 벌써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출근 날 아침 서진은 일찍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긴장감과 함께 아버지에 대한 걱정도 있었어요. 윤철은 오후에 올 예정이었죠. 서진 판사님,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법원 직원들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서진은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려고 노력했어요. 오후 3시쯤 윤철이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깔끔하게 차려입었지만 여전히 소박한 모습이었어요. 법원 로비의 웅장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죠. 실례합니다. 서진 판사를 찾아왔는데요. 윤철이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는지요? 아, 제가 아버지입니다. 직원은 잠시 윤철을 훑어보더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판사의 아버지치고는 너무 평범해 보였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서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왔다는 말에 서진은 긴장했어요. 혹시 누가 볼까봐 걱정되었거든요. 아버지, 오셨네요. 서진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윤철은 딸의 판사복 차림을 보고 감동했어요. 우리 서진이가 정말 판사가 됐구나. 아버지 정말 자랑스럽다. 윤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은 주변 시선이 신경 쓰였어요. 아버지, 여기서 말고 다른 곳에서 이야기해요. 서진은 아버지를 법원 뒤편 조용한 카페로 안내했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어요. 법원이 정말 크고 웅장하다. 우리 딸이 이런 곳에서 일하다니. 윤철은 신기해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서진은 그런 아버지가 안쓰러우면서도 부담스러웠어요. 서진아,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럽다.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다녀도 될까? 아버지. 서진은 말을 맺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동네 아저씨들이 다 부러워해. 윤철이가 복이 많다고 하더라. 윤철은 계속 기뻐했지만 서진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어요. 뭐든지 말해봐. 앞으로 제 직장에 관련된 일들은 조용히 해주셨으면 해요. 윤철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뜻이니? 법원이라는 곳이 좀 보수적인 곳이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요. 윤철은 딸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들었어요. 그래, 그렇구나. 아버지가 생각이 짧았네. 제가 아직 적응 기간이라서요. 서진은 변명처럼 말했지만 윤철은 딸의 진심을 어느 정도 눈치챘습니다. 그날 이후로 윤철은 서진에게 연락하는 것을 줄였습니다. 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한 달 후 서진의 동기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서진아, 부모님께서 많이 자랑스러워 하시겠다. 그러게, 우리 부모님들도 정말 기뻐하셔. 서진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어요. 서진아, 다음 달에 우리 부모님들 모시고 모임 한번 하자. 어때?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서진은 당황했어요. 그때 봐서요. 왜? 부모님께서 바쁘시나? 네, 아버지가 좀 바쁘세요. 서진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아버지에게 그런 자리에 오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윤철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서진아, 아버지는 언제나 내 편이야.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짧은 문자였지만 서진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걱정해 주는데 정작 자신은 아버지를 부끄러워하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아버지. 서진은 휴대폰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바꿀 용기는 없었어요. 며칠 후 서진은 우연히 아버지가 일하는 시청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윤철이 거리를 청소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닌데 왜 자신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걸까요? 그 순간 동료 판사 한 명이 서진을 발견했습니다. 서진 판사님, 여기서 뭐 하세요? 아, 그냥 지나가다가요. 동료는 윤철의 모습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저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거죠.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다른 사람은 아버지의 일을 고맙게 생각하는데 정작 딸인 자신은 부끄러워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서진은 고민 끝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서진아, 웬일이야?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고마워, 서진아. 아버지도 내 목소리 듣고 싶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차마 하지 못했어요. 아버지, 건강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서진이만 잘 있으면 아버지는 뭐든 괜찮아. 윤철의 말에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서진아. 전화를 끊고 서진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아직은 바꿀 용기가 없었어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판사로서의 업무에 점점 익숙해졌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죠. 어느 토요일 오후 서진은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동료인 기수 아저씨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서진아, 큰일 났다. 내 아버지가 쓰러졌어. 서진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지금 병원에 있어. 빨리 와. 서진은 급하게 옷을 챙겨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는 아버지의 동료들이 모여 있었어요. 서진아, 왔구나. 기수가 서진을 맞았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아버지 어떻게 되셨어요? 의식은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하더라. 서진은 응급실로 들어가 아버지를 봤습니다. 윤철은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평소보다 많이 야윈 것 같았어요. 아버지, 서진아, 왔구나. 윤철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진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어디가 아프세요? 별로 안 아프다. 그냥 좀 어지러워서. 하지만 윤철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서진은 불안해졌어요. 담당 의사가 서진을 불렀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서진은 의사를 따라 상담실로 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혈액 검사와 엑스레이 결과가 나왔는데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뭐가 심각하다는 거죠? 폐에 그림자가 보이고 혈액 수치도 정상이 아닙니다.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서진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설마 폐암인가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CT와 조직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서진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버지가 암일 수도 있다니. 언제부터 증상이 있었는지 모르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아프다는 말씀을 안 하셔서 그제서야 서진은 깨달았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아버지가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만날 때마다 피곤해 보였다는 것을요. 혹시 체중 감소나 기침 같은 증상은 없었나요? 글쎄요. 저는 잘 몰랐어요. 서진은 자신이 얼마나 아버지에게 무관심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건강 상태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병실로 돌아가니 윤철이 동료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하니까 그냥 과로인 것 같아. 윤철은 걱정하는 동료들을 안심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서진은 의사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불안했죠. 아저씨들 고생하셨어요. 이제 집에 가셔도 되세요. 서진이 말하자 동료들이 하나씩 돌아갔습니다. 마지막에 기수가 서진에게 말했어요. 서진아, 내 아버지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 네, 무슨 말씀이세요?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아. 예전처럼 밝지가 않아. 서진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혹시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스트레스를 받은 건 아닐까요? 기수가 떠나고 서진과 윤철만 남았습니다. 아버지, 언제부터 몸이 안 좋으셨어요? 별로 안 좋지 않아.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정말요? 다른 증상은 없으세요? 윤철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가끔 기침이 나오긴 하는데 별거 아닐 거야. 얼마나 오래 기침하셨어요? 한 2달 정도? 감기인 줄 알았는데. 서진은 놀랐습니다. 2달 동안 기침을 했는데 왜 병원에 가지 않았을까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서진이 너는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나까지 보태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별거 아닌 것 같았거든. 윤철의 말에 서진의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배려해서 아픈 것도 혼자 참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앞으로는 몸이 조금이라도 안 좋으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 응, 알았어. 다음 날 윤철은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서진은 하루 종일 불안해하며 결과를 기다렸어요. 오후에 의사가 서진을 불렀습니다. CT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어떻게 나왔나요? 폐암이 맞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뭐요?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손 쓸 수 없을 정도입니다. 서진은 의사의 말을 듣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폐암 말기라니 믿을 수 없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남았나요? 길어야 몇 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증상이 없었던 게 신기할 정도예요. 서진은 병실 밖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를 멀리하고 창피해했던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병실로 들어가니 윤철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작아 보이는 뒷모습이었어요. 아버지, 왜 아프다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요즘 나 그냥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뭐. 윤철의 말에 서진의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배려해서 아픈 것도 혼자 참고 있었던 거예요. 병실 정리를 하던 간병인이 윤철의 소지품을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 낡은 일기장이 있었어요. 서진은 호기심에 일기장을 펼쳐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서진에 대한 이야기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서진이 오늘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 우리 딸이 이렇게 똑똑할 줄 몰랐다. 내가 청소부라도 상관없다.
내 딸은 자랑이니까. 서진이가 대학에 합격했다. 서울대라니. 꿈만 같다.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다. 서진이가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판사가 된다니. 정말 자랑스럽다. 나중에 판사 돼서도 날 기억해주면 좋겠네.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일기는 온통 자신에 대한 자랑과 사랑으로 가득했어요. 한 번도 자신의 고생이나 힘든 점을 적지 않았죠. 서진이가 요즘 나를 멀리하는 것 같다. 내가 부끄러운 존재인가 보다. 그래도 괜찮다. 서진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에 쓴 글이 있었습니다. 내가 더 나은 아버지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서진이는 여전히 내 자랑이다. 서진은 일기장을 덮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자신은 그런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던 거죠. 아버지. 서진은 윤철의 침대맡에 앉았습니다. 윤철은 약에 취해 잠들어 있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아버지가 얼마나 절 사랑하는지 알면서도. 서진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무엇이 정말 소중한 것인지 알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아버지 집에 들러 병원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아버지의 작업복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어요. 찢어진 바지, 물든 조끼, 해진 모자.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옷들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서진은 작업복을 꺼내어 만져봤습니다. 거친 천질감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아버지가 30년 동안 이 옷을 입고 새벽마다 일터로 나갔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문득 어릴 때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작업복을 입고 집에 돌아오면 반갑게 달려가 안겼던 기억들 말이죠. 그때는 아버지의 일이 자랑스럽기만 했는데 언제부터 부끄러워하게 되었을까요? 중학교 때였나요? 친구들이 부모님 직업을 물어봤을 때 선뜻 대답하지 못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회사원, 교사, 의사라고 당당하게 말했는데 자신만 주저했었죠. 고등학교 때는 더 심했습니다. 아버지가 학교에 오는 것을 꺼려했어요. 학부모 상담날에도 오지 말라고 했었죠. 아버지는 서운해했지만 서진의 뜻을 따라줬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아예 아버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에게는 사업하신다고 거짓말을 했었죠. 그때부터 아버지를 점점 멀리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나쁜 딸이었구나. 서진은 작업복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서진은 아버지의 방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작은 책상 위에는 자신의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어릴 때부터 최근까지 아버지는 딸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특히 판사 임용장 사본이 정성스럽게 액자에 넣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서랍을 열어보니 서진이 어릴 때 그린 그림들과 편지들이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작은 것들까지 모두 보관하고 있었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가 최고예요. 어린 시절 서진이 쓴 편지를 보며 눈물이 더욱 흘렸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렸을까요? 병원으로 돌아가니 윤철이 깨어 있었습니다. 전날보다는 조금 나아 보였어요. 아버지, 기분은 어떠세요? 괜찮다. 서진아, 넌 일하러 가야 하는 거 아니냐? 오늘은 일 안 해요. 아버지랑 있을 거예요. 서진은 침대맡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윤철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서진아, 아버지는 괜찮으니까 일하러 가거라. 아버지, 제가 정말 미안해요. 서진은 윤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뭐가 미안하다는 거냐? 그동안 아버지를 부끄러워해서 미안해요.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면서도 윤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진이 이렇게 말한 것은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서진아, 아버지는 너 때문에 살았다. 너를 키우는 게 내 전부였어. 알아요. 일기 봤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서진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소중한 기억들을 되찾고 싶었거든요. 서진이가 3살 때였나? 아버지 작업복을 입고 집에 오면 꼭 달려와서 안겼어. 그러면서 아빠 멋있어라고 하더라. 윤철은 그때를 떠올리며 웃었습니다. 정말요? 제가 그랬나요? 응. 그리고 유치원에서 우리 아빠는 도시를 깨끗하게 만드는 슈퍼맨이라고 자랑하고 다녔다더라. 서진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렸을까요? 아버지,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요? 서진아, 내가 변한 게 아니야. 세상이 그렇게 만든 거지. 윤철은 딸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던 건 맞잖아요. 괜찮다. 아버지가 더 나은 사람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에요. 아버지는 최고예요.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 서진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 자신이 세상의 편견에 휘둘렸던 거죠. 서진아, 이제라도 알아주니 괜찮아. 아버지는 행복해. 윤철은 딸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날 오후 서진은 아버지와 함께 병원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휠체어를 밀어주며 천천히 걸었어요. 아버지, 앞으로는 절대 혼자 아프시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저한테 말해주세요. 그래, 서진아. 그럴게. 윤철은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한결 밝아 보였어요. 그리고 아버지, 저 이제 아버지 일 자랑하고 다닐 거예요. 뭐? 정말이요.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신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윤철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진아, 괜찮겠니? 내 직업에 지장 없을까? 상관없어요. 아버지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아버지를 숨겼던 제가 부끄러운 거였어요. 서진의 말에 윤철은 감동했습니다. 딸이 이렇게 생각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병도 나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서진은 오랜만에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버지, 퇴원하시면 같이 여행 가요. 여행? 아버지가 그런데 어울릴까? 당연하죠.
그동안 혼자 고생만 하셨잖아요. 서진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서진아, 아버지는 정말 행복하다. 윤철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아버지.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그날 밤 서진은 병실에서 아버지와 함께 잤습니다. 어릴 때처럼 아버지 옆에서 자니 마음이 편안했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서진아. 서진은 그렇게 아버지와 진정한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원 생활이 일주일째 이어지던 어느 날 서진은 중요한 재판을 맡게 되었습니다.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의 집단 소송 사건이었어요. 대기업이 경영난을 이유로 비정규직 직원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사건이었죠. 서진은 사건 자료를 검토하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해고당한 노동자들 대부분이 아버지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었거든요. 나이가 많고 학력이 낮고 별다른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도 다 가족이 있을 텐데. 서진은 서류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를 읽은 후로 이런 사건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재판 당일 방청석에는 해고당한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가득 앉아 있었습니다. 윤철의 동료 환경미화원 몇 명도 와 있었어요. 그들은 서진을 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서진은 그들을 보며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진이 재판을 선언하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먼저 입장을 밝혔어요. 이번 해고는 명백히 부당합니다. 회사는 경영난을 핑계로 삼았지만 실제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용을 아끼려고 한 것입니다. 반면 피고 측 변호사는 정반대 주장을 펼쳤습니다. 회사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경영 상황이 악화되어 인력 구조 조정이 불가피했습니다. 양쪽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어요. 아버지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해고당한 노동자 중 한 명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성이었는데 아버지와 비슷한 나이였어요. 저는 이 회사에서 15년을 일했습니다. 비정규직이었지만 성실하게 근무했어요.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고 앞이 막막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생계를 걱정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자식들 학비는 어떻게 마련하죠? 집 대출금은 어떻게 갚아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다시 일자리 구하기도 어려워요. 서진은 그 말을 들으며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갑자기 일자리를 잃었다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자신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판사님, 저희도 사람입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들이에요. 또 다른 노동자가 증언했습니다. 서진은 그들의 말 하나하나가 가슴에 박혔어요. 피고 측에서는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강조했습니다. 경영진도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회사 전체의 생존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서진은 그런 논리에 쉽게 수긍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의 생존도 중요하지만 노동자들의 생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판이 끝나고 서진은 판결문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복잡한 사안이었지만
이번에는 더욱 꼼꼼하게 모든 증거를 검토했어요. 회사의 재정 상태, 해고 절차의 적법성, 노동법 준수 여부까지 하나하나 따져봤죠. 서진은 회사가 제출한 재정 자료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회사는 경영난을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임원들의 성과급은 오히려 증가했고 신규 정규직 채용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명백한 위법 행위네. 서진은 증거 자료들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와의 화해 이후 노동 관련 사건들을 볼 때 더욱 세심하게 살펴보게 되었어요. 감정이 아닌 철저한 법리 검토를 통해서 말이죠. 판결 선고일 법정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윤철도 병원에서 나와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서진은 아버지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서진이 말하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긴장한 채 서진을 바라봤어요. 먼저 이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겠습니다. 피고 회사는 경영난을 이유로 정리해고를 단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진은 차분하고 객관적인 톤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제출받은 증거 자료를 종합해보면 회사의 주장과 실제 재정 상황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서진은 하나씩 증거를 제시해 나갔습니다. 회사의 재정 자료, 임원 성과급 지급 내역, 신규 채용 현황 등을 꼼꼼히 분석한 결과였어요. 노동자를 해고하면서도 임원 성과급은 전년 대비 30% 증가했고 정규직 신규 채용도 지속했습니다. 이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정리해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진의 치밀한 분석에 놀라고 있었어요. 따라서 이번 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 서진은 법조문을 인용하며 판결 근거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 금액을 지급 명령합니다. 방청석에서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해고당한 노동자들이 서로 얼싸안으며 기뻐했어요. 재판이 끝나고 윤철의 동료들이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판사님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과 윤철은 함께 조용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서진아,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다. 제가 더 자랑스러워요, 아버지. 윤철은 딸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요? 고맙다, 서진아. 아빠는 정말 행복해. 저도요, 아버지. 앞으로는 아버지와 함께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요. 서진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판결이 내려진 지 며칠 후 서진에게는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시청에서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센터를 만들면서 자문 또는 학술적 참여를 요청받은 것이었어요. 서진은 먼저 소속 법원에 이 제안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판사의 겸직 제한 규정 때문에 사전 허가가 필요했거든요. 부장님, 시청에서 노동자 상담센터 자문 참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비영리 공익 목적이고 학술적 참여 수준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동 관련 공익 활동이라면 검토해 볼 만하겠네. 일단 대법원 행정처에 허가 신청을 해보게. 정치적 성격이 없고
사법부 독립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승인될 가능성이 있어. 서진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대법원에 겸직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다행히 몇 주 후 조건부 승인이 나왔어요. 정기적인 보고, 의무와 함께 순수한 학술적 공익적 참여에 한해서 말이죠. 아버지, 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문 또는 학술적 참여를 해달라고 하네요. 서진이 윤철에게 말하자 윤철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법원 상부에서도 승인이 나왔어요, 아버지. 그래, 좋은 일이네. 해보거라. 아버지도 함께 해주세요. 현장 경험이 있으시니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윤철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함께 일할 수 있겠네요. 자신 같은 사람이 그런 일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내가 뭘 할 수 있겠니? 학식도 없는데. 아버지의 경험이 가장 중요해요. 30년 동안 현장에서 일하신 분의 이야기만큼 귀한 게 없어요. 서진의 설득에 윤철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나서고 싶었어요. 상담센터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시장을 비롯해 시의원들, 그리고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했어요. 서진과 윤철도 함께 자리했죠. 오늘 이 상담센터가 문을 열게 된 것은 모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시장이 개회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진을 소개했어요. 자문 또는 학술적 참여를 하기 위해 참여해 주신 서진 부장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 주실 윤철 씨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윤철이 소개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신감을 찾아갔어요. 저는 그저 평범한 환경미화원이었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현장에서 겪은 경험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윤철의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인사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거든요. 상담센터가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서진과 윤철은 매주 한 번씩 상담 업무에 참여했습니다. 서진은 법적 조언을, 윤철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 조언을 제공했어요. 아저씨,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 통보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 중년 남성이 흥분과 우울함을 교차하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윤철은 차분하게 그의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일단 침착하세요. 부당해고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제 딸이 판사인데 이런 사건들을 많이 다뤄봤거든요. 윤철은 자연스럽게 서진을 소개하며 상담자를 안심시켰습니다. 이제는 딸이 판사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었어요. 정말요? 그럼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당연하죠. 우리 서진이가 현명하게 부당한 것을 잘 알아차리며 법적 조언을 해주거든요. 상담이 끝나고 서진이 윤철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상담하시는 모습 정말 멋있어요. 사람들이 아버지 말씀을 정말 신뢰하는 것 같아요. 그런가?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신기하다. 윤철은 새로운 역할에 점점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 무렵 지역 언론에서 서진과 윤철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판사 딸과 환경미화원 아버지가 함께
노동자 권익 보호에 나선다는 내용이었어요.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서진이 윤철에게 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거절했을 텐데 이제는 생각이 달랐어요. 해보자. 우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윤철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인터뷰 당일 기자가 두 사람에게 질문했습니다. 서진 판사님, 아버님과 함께 일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를 부끄러워했어요.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었죠. 지금은 아버지가 제 인생의 가장 큰 스승이라고 생각해요. 서진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윤철 씨께서는 어떠신가요? 딸이 나를 나의 삶을 이해해줘서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경험도 쓸모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윤철의 대답에 기자도 감동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진정한 화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비슷한 경험을 가진 가족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저희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이가 제 직업을 부끄러워해서 상처받았거든요. 상담센터에 찾아온 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윤철은 그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어요.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아이도 알게 될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말이에요. 윤철의 경험담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도 언젠가는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거든요. 몇 개월 후 상담센터에서는 특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소통의 장이었어요. 서진과 윤철도 참석했죠. 오늘 이 자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진이 행사를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저도 한때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진정한 소통을 통해 서로를 알아갈 수 있었죠. 많은 가족들이 서진의 이야기에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서로에게 진심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아빠 미안해요. 그동안 아빠를 이해하지 못해서 한 대학생이 아버지에게 사과했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딸을 안아줬어요. 괜찮다, 딸아. 아빠가 더 잘해줄게. 이런 장면들이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서진과 윤철의 이야기가 많은 가족들에게 화해의 계기가 된 거예요.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진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의미 있는 하루였어요. 그러게, 우리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줄 몰랐어.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먼저 용서해 주셨으니까. 서진아, 사랑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건 당연한 거야. 두 사람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더 큰 꿈이 생겼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죠. 몇 달이 더 흘러 윤철의 건강은 의사들도 놀랄 만큼 호전되었습니다. 암이 진행을 멈춘 것이었습니다. 항암 치료와 함께 딸과의 화해가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았어요. 마음의 평안이 몸의 치유로 이어진 거죠. 어느 이른 아침 서진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가 일하시던 그 길을 함께 걸어볼까요? 응, 왜 갑자기? 그냥.
아버지가 30년 동안 걸었던 그 길이 궁금해요. 윤철은 딸의 제안에 놀랐지만 기뻤습니다. 자신의 일터를 딸과 함께 걸을 수 있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새벽 5시 두 사람은 함께 시청 앞 거리로 나섰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거리에는 이미 환경미화원들이 일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윤철 아저씨, 오랜만이에요. 동료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들은 서진을 보며 더욱 기뻐했어요. 이분이 그 유명한 서진 판사님이시구나. 아저씨가 자랑하던 딸. 안녕하세요. 아버지께 많이 들었어요. 서진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상황이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아저씨 건강은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다면서요? 응,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 서진이가 잘 돌봐줘서. 동료들은 윤철이 회복된 모습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아버지, 매일 새벽에 이 길을 걸으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글쎄, 서진이 생각을 많이 했지. 열심히 일해서 우리 딸 뒷바라지 잘하자는 생각. 그 생각이 원천이 되어서 힘든지 모르며 일했어. 윤철의 대답에 서진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이 길이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딸을 향한 사랑의 길이었던 거네요. 그런데 요즘은 다른 생각도 들어. 이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구나 하는 생각. 당연하죠. 아버지 덕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지 몰라요. 서진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아버지 일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었어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자 거리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게 청소된 거리를 당연하게 여기며 지나갔어요. 저 사람들 대부분은 누가 이 거리를 청소했는지 모르겠죠? 서진이 말하자 윤철이 웃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우리 일은 눈에 띄지 않아도 꼭 필요한 일이니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진정한 영웅은 조용히 자기 일을 묵묵히 해내는 사람이라는 걸. 두 사람은 함께 거리를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의 30년 인생이 고스란히 새겨진 이 길에서 서진은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아버지, 앞으로 가끔 이렇게 함께 산책해요. 그래, 서진아. 이제 아버지도 시간이 많아졌으니까. 윤철은 이미 건강상의 이유로 조기 퇴직을 했습니다. 30년의 긴 여정이 예상보다 일찍 마무리된 거죠. 이제 뭐 하고 싶으세요? 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그리고 상담센터 일도 더 열심히 해보고. 윤철의 대답에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에게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네요. 좋아요. 저도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릴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진은 자신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아버지, 정말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서진아.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그날 오후 서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판례 연구와 함께 아버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들을 마련하고 싶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와의 진정한 화해를 통해
자신도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서진과 윤철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둘이서 만드는 식사였어요. 서진아, 아버지가 하나 말할 게 있어. 뭐예요? 고맙다. 나를 인정해줘서. 제가 더 고마워요. 이런 훌륭한 아버지를 뒀다는 게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의 진정한 의미였던 거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